요즘 정치 평론가들이 윤석열 전 총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총장 재임 시절부터 정치 평론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급기야는 여론조사 부동의 1등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영국 시인 바이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잠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해졌다. 아마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모를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과 인기를 모아가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인가 하는 분은 말씀하시기를 윤석열이 이미 검찰총장일 때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었고 대통령학을 전공했다는 무슨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정치적인 안내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검사 윤석열이 정치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기획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조언들을 듣고 있었고 또 그것에 맞춰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은 이미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나마 관심을 기울였던 흔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윤석열의 미래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앞으로 우리 대선 전국에 본인이 참여하건 안 하건 간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만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타도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 기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자유우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새롭게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대선 전국에 있어서 우리가 싫건 좋건 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우리 대선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고건과 비슷하다. 아니면 반기문과 비슷하다. 박찬종과 비슷하다. 이해찬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공무원은 결국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치적인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김영석 교수님도 공무원을 한 사람은 국제 감각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같이 국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데 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공감대가 결국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재인만 아니라면 문재인을 혁파할 수 있다면 윤석열이가 됐건 김성열이가 됐건 홍문종이가 됐건 선두에 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직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윤석열 파동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천시로 본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전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무엇이 이분에게 있어서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인가? 아까 말한 실패한 전직 공무원들의 비슷한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승부사 기질이 없다라는 거죠. 정치적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한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김무성이라는 분은 저 사람이 정치적인 감각이 꽤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견 살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이나 추미애가 때릴 때 거기서 버티는 오기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배짱
뭐 이런 거와 정치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의 정치적인 어려움과 험난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끈기, 이거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할 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네거티브한 포스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내가 뚫고 나가는 것은 파지티브한 포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힘에 대해서 윤석열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본인을 지켜냈던 그런 힘들이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긍정의 에너지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윤석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양반이 정치판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충청도뿐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가 21세기 지금까지도 어디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충청도 분들이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은 이제는 충청도 사람이 한번 해야 될 때다. 아마 윤석열 씨 주변에도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정치적인 욕망이 있다면 일단은 옆에 있는 충청도 사람들을 다 뒤로 물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회창 총재와 JP 간에 있었던 정치 야사 얘기 여러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충청도 사람인데 뭐 무슨 충청도 JP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회창 총재는 황해도분이고요. 이회창 총재의 부모님은 충청도분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아버님 윤기중 교수님은 충청도임에 틀림이 없는데 본인은 서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다 학교를 다녔고 아버지가 고향이라는 것밖에는 사실은 충청도와 연관은 없으나 충청도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래간만에 찾아온 충청도 대망론을 실현할 수 있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도가 제일 높은 데가 대구와 충청도입니다. 서글픈 일이나 대한민국의 호남과 영남이 선거 때마다 나눠져 있었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충청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미 TK와 영남 지방의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분이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또 그만큼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TK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옛날에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세파에 시달려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TK 경상도 지방에서는 아직도 살아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어찌되었든 감옥으로 몰아넣은 실체가 벗겨지기 시작했을 때 과연 TK 사람들이 윤석열이 야권 후보다, 우리 보수 우파 후보다, 우리 경상도 후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만약에 여기에 균열이 생기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또 결국은 충청지방의 JP 같은 역할 외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분이 결국은 충청도이기 때문에 대권의 가능성이 높아져 있지만 TK에서의 지지 기반은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상도에서의 지지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투표 결과 이런 것들은 부끄러울 만큼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철저하게 지역 위주로 그저 우리 새끼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지역 차가 존재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나
우리처럼 이 지역이 종교를 뛰어넘어서 마치 무슬림과 기독교가 대립하듯이 호남과 영남이 대립하는 현상들은 빨리 타파돼야 될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말 구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이라는 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전 여론조사 1등은 이낙연이었습니다. 또 그때 국민의힘 1번은 황교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낙연은 그나마 3등 하는 지금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황교안이 됐든 야당에서 반짝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성적표에 자기 이름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1년 후에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과연 계속해서 1등으로 당선될 수 있을까? 40%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대로의 성적이라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항상 51대 49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5%, 10%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5%, 10%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창은 결국은 이인재보를 JP를 앉지 못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2022년에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도 윤석열이라는 분이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은 5%, 10%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분루를 삼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인이라는 분이 윤석열에게 지금 뭐 똥파리 쇠파리들이 많이 끼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별의 순간이 오지 않는다,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뭐 기자가 정치는 청탁불문하고 황해처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때만이,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내고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검사 출신, 대한민국의 엘리트 출신, 서울법대 출신, 결국은 대한민국의 1%만 상대하고 1%의 눈으로 세상을 봤던 사람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똥파리 쇠파리 무섭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고 신선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한민국을 지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을 논하기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사람 손에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을 했습니다. 똥파리 쇠파리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건,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방해를 하건 그 사람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설득해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윤석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가능성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쇠파리 똥파리를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윤석열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저는 친박신당 대표입니다.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우리 부모를 죽인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선뜻 당신이 우리 부모를 죽인 사람이지만 우리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여권에서 사면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와 이간질 시킬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통 크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당신이 문재인을 끌어내려라, 막판에 그런 드라마틱한 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 대선 판도에 있어서 무시해도 될 그런 세력에 불과한 것이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되었건 간에 친박신당 대표로서 또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지켜온 홍문종 윤석열이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가 나 잘했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됐건 아니면 그 당시 내가 잘했는 줄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잘 된 일이 아니다. 그땐 공무원으로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검찰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죽을 죄를 졌다던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윤석열한테 대통령 최소한도 지금 사면을 못하면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형 집행정지라도 해서 대통령이 집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아픈 대통령, 힘든 대통령 제가 단식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정치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윤석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가 윤석열을 통해서 다시 문재인을 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없어도 되는 세력, 없는 셈 쳐도 되는 세력으로 생각하면 윤석열이는 절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당선되도록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